염기 펴봐. 자, 염기는 우리가 액시드라고 그러지. 염기는 베이스라고 하거든. 염기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염기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했어. 이온결합은 무조건 금속 양이온을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이 염기는 베이스가 뭐야? 공통적으로 얘를 갖고 있다. 어디 속에서? 물에 녹아서 이거 수용액 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OH- 수산화 이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이 수산화 이온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희들 이온 결합에서 봤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수산화 이온이야. 전자 표시. 이렇게. 여기는 공유결합을 한번 했겠죠. 공유결합. 이 다원자 이온이에요. 이렇게. 이 수산화 이온을 공통으로 갖는 애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얘는 무슨 질이에요? 전해질입니다. 물에 녹아서 전류를 통하죠. 전해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DOH라고 표현합시다. 이때 D가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D는 금속 양이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들은 전해질이어서 여기서 다시 전해질은 다시 무슨 전해질 나뉘죠?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강전해질하고 이온이 잘 안 되는 약전해질로 나뉘죠. 그래서 강전해질은 당연히 무슨 염기가 되고 강염기가 되고 약전해질은요 약염기가 되는데 우리가 또 외웠던 거 기억해요? 칼질하면서 나트륨, 칼륨이 100%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이온화 되게 잘 되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그럼 걔가 포함된 애들. NaOH, KOH. 그 다음에 니들이 석회수라고 얘기하는 애. 이거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석회수. 어디서 배웠어요? 산화구리를 탄소랑 이 시험관에서 가열하면 구리하고 그렇지 석부역해 그렇죠. 얘가 또 강한 염기예요. 다음 다시 약염기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 약염기예요.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NH4OH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든가 수산화 암모늄 요런 애들이 일반적인 약염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NH4도 다원자 이온이지만 금속 양이온 취급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온 결합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자, 세 번째. 이 염기는 독특한 성질이 얼마 없어요. 산이 좀 많죠. 산이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하죠? 금속과 반응해서 무색, 무취, 공기보다 가볍다, 펑 소리가 난다. 수소죠, 수소.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탄산은 CO2와 관련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세 번째, 얘들은요, 단백질을 녹여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강염기는 매우 위험해요. 그럼 얘를 약간만 섞어서 만든 게 누구다? 비누예요. 비누를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미끄럽죠. 그게 우리 살을 녹이는 게 아니라 때 있죠, 때. 이런 거 벗겨내는 거예요, 걔가. 비누 역할이. 세척작용. 검경기 만지면 손에 구멍 뚫려서 여기에. 아니요, 그 정도로 되진 않고요. 그런 정도 되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함부로 팔거나 그러지 않고요. 가끔 이제 세제 있죠, 세제. 그런 걸 옛날에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겠네. 선교사들이 하이타이라는 걸 갖고 들어왔어요. 중성세제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누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연산 염기를 썼는데 그게 집단이나 이런 걸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가 염기예요. 잿물. 예, 그렇죠. 그거를 맑은 물에 타서 걔로 빨래를 빨았어요. 그럼 검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빨려요. 고운 가루를 섞어서. 근데 선교사들이 하얀 가루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 양놈이 갖고 왔다 해가지고 양잿물이라고 했어요, 걔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 죽을 줄 알고 마셨단 말이야. 근데 서서히 녹는 거죠, 식도부터. 그러니까 아픔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죽지는 않고 아프기만 하고 세척을 하면 살아요. 근데 이거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음식도 잘 못 먹고. 그치? 그러다가 70년대 농약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죽기가 편해졌죠. 뭐 그런 얘기인데, 대신 그때 당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땐 초등이 들어가기 전인가? 친구가 농약을 마셨거든요. 근데 마신 게 아니라, 쥐약이죠. 뭐, 사이렌이 울리면 쥐약을 놔요, 동시에. 그래야 쥐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1학년 때인가 뭐 했을 때인데, 그때가 마지막 기억 같은데요.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농약을 놨는데 우리가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가다가 학교 제일 가까운 집부터 애들이 가방을 놓고 나올 때가 기다리는 거죠. 애가 들어가서 놓고 나오면 또 같이 움직이고, 하나가 또 놓고 나오면 같이 이렇게 가서 가방을 다 놓고 이제 산으로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밤에요? 낮이죠. 이제 내 4교시 끝나고. 근데 문제는 친구 하나가 들어갔다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마루 끝에서 애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지. 농약을 먹은 거죠, 아이가. 뭐예요? 그 몰랐죠. 근데 아이가 쓰러졌으니까 일단 리어카에 싣고 그 꼬마들이 대여섯 명이 읍내로 얘를 리어카를 끌고 간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얘가 살았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4일 정도 있다 갔는데, 걔가 별명이 똥이빨이거든요. 이가 누래가지고, 원래 황치라는 치아가 있어요. 되게 건강한 치아래요. 근데 어렸을 때 눌림감이잖아요. 막 똥이빨 약 올렸는데 애가 씩 웃는데 하얀 거야. 농약 때문에 하얀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 아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걔 치아만 보였어요, 저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가방을 놓고 나오는데 빵이 있는 거죠, 저 끝에, 마루 끝에. 그 빵이 걔 아빠가 쥐약을 뿌려서 살짝 놓은 거야. 근데 그걸 빵인 줄 알고 먹은 거지, 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죠. 청산가리 비슷한 증상인데 혈액 중에 산소량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산소결핍 쓰러지는 거죠. 어지러워서. 그런데 그거 오래 냅두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응급처치해서 얘가 산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올라가? 자, 여러분. 단백질을 녹여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만지면 뭐가요? 미끌하다. 이렇게요. 알겠어요? 녹는 건 여러분, 진한 염산에도 녹고 진한 황산에도 녹아요, 사람이. 근데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연쇄살인범이 사체를 그렇게 유기했잖아요. 지하실에 황산을 넣어놓고 사체들을 토막을 낸 다음에 거기다 넣은 거야. 그게 완전히 유기시켜버린 거죠. 나중에 그걸 알아낸 거예요. DNA 분석 하나도 안 돼. 다 녹았어. 우와. 그 안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얘가 이 맛을, 쓴맛을 띈다.
여러분 주변에 쓴 게 누구 있어요? 주방생. 인생이요, 그죠? 인생은 쓰잖아요. 아, 소주. 아, 그래요. 막걸리. 아, 언니는 쓰지 않아. 맞아. 갑자기 침이 꿀떡 넘어가면서 소주. 술은 마시도 못하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여러분 쓴맛을 띠는 걸 가만히 보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화반응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중화반응이 되게 많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교를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멀리 갈 겁니다. 이 주변에 갈 건 아니잖아요. 멀리 가면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든 이제 자취를 하든 뭐가 하면 집에서 이제 김치를 가지고 갈 거예요. 김치. 예, 근데 안 먹어요. 솔직히. 그러면 한 2개월이고 막 얘가 냉장고에 있단 말이지. 그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라면에 김치 좀 먹으려고 했더니 쉰 거죠. 그랬을 때 밖에를 나가세요. 그러면 주택단지라면 감나무 한 그루씩은 다 있어요. 그 감나무 잎을 따서 깨끗이 닦아서 그 신김치 안에 넣어둬요. 그럼 2-3시간 지나면 얘가 신맛이 사라져요. 왜요? 신 건 산성이죠. 근데 감나무 잎은 써요.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흐물흐물해져요, 감나무 이파리가.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달걀 있죠, 달걀. 날달걀. 날달걀 있으면 그걸 넣어놔도 돼요. 그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석회석이란 말이야. 신맛과 탄산칼슘의 염기가 만나면 중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8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달걀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럼 그 안에 거는 후라이해서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신맛이 사라지겠죠. 근데 감나무도 없어요. 날달걀도 없어요. 그럼 산으로 가세요. 솔나무가 있겠죠. 소나무. 솔잎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 놓으면 돼요. 생식을 하는 사람이 솔잎을 먹으면 쓰다고 그래요. 그 염기예요. 근데 솔향이 배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우리 솔향을 넣고 음식을 하는 게 뭐 있죠? 추석날 먹는 거? 맞아요. 그 송편에 뭘 넣어요, 원래? 콩을 넣어요, 여러분, 콩. 콩이 뭐죠? 단백질입니다. 콩을 콩고물로 만들어서 넣는 거거든, 원래. 근데 콩이 익으면 단백질인데 그게 산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잎이 염기성이잖아요. 그 음식의 pH를 높여주는 거죠. 소화가 잘 되게. 알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겠니? 그러면 요렇게 염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실험이 하나 또 있잖아. 얘들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그지? 이 색깔이 염기랑 만나면 무슨 색이 된다고? 푸른색이 된다는 거죠. 푸른색. 염기 중에서도 누구? 수산화이온이 이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음극양극 실험을 하게 되면 이 푸른색은 무슨 극으로 갈까요? 양극으로 가겠죠. 푸른 색깔이. 아셨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건 어떤 염기를 넣든 상관없거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이번엔 여기를 플러스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실을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이 실에는 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수산화나트륨도 괜찮고 수산화칼륨도 괜찮고. 근데 요게 누구냐? 요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래 놓고 함정을 놓기 위해서 누구를 떨어뜨리느냐? 질산칼륨을 떨어뜨리는 거죠. 얘 역할이 아까 뭐였어요? 역할? 전류를 통하게 하는 누구다? 그 색깔도 안 떴어요, 얘들은. 그런데 이 염기로 얘를 넣는 거죠. KOH를 넣는 거예요, 염기로. 그럼 여러분, 음극으로 몇 종류 가요, 이온? 음극으로 이온 몇 종류 갑니까? 음극으로. KOH에 누가 갈 거예요? 칼륨이 가죠? KNO3에 누가 갈 거예요? 칼륨. 그래서 한 종류예요. 이거 아까 함정이잖아요. 동일한 이온이 간다는 거죠. 칼륨 공통이온으로. 그럼 푸른 색깔은 어디로 간다? 모든 염기에는 누가 있어요? 수산화이온이 있잖아. 그 공통이온으로 수산화이온이기 때문에 어떤 염기를 넣든 푸른색은 무조건 플러스극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염기의 전부야. 자, 그러면 산과 염기를 이제부터 정의는 알았잖아요. 문제는 뭐냐? 얘들의 액성이 뭔지를 보는 거죠. 둘 다 무색이거든요. 물에 넣었을 때. 액성을 파악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지시약의 색변화를 아셔야 돼요. 자, 지시약의 색변화는 실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페노프탈레인하고 BTB가 떠요. 메틸오렌지를 잘 안 뜨거든요. 응? 예, 맞아요. 근데 그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 주, 노, 초, 여기까지만. 빨주노초파. 그리고 앞에다 이것만 적읍시다. 무가 뭐예요? 무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산성일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산성일 때 무색이고, 중성일 때 무색이고, 염기일 때 빨간 색깔인 게 누구다? 얘예요. PP. 바로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렇게 색깔을 외우세요. 다음, 산성일 때 빨간색이고 중성일 때 주황색 혹은 노란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염기일 때 노란색인 애가 누구냐? 메틸 오렌지예요. 에모. 메틸 오렌지. 자, 그 다음 산성일 때 노란 색깔이고요. 중성일 때 녹색, 초록색이고 염기일 때 파란 색깔이 누구냐? 브롬 티몰 블루, BTB예요. 여기서 PP하고 BTB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양배추 지시약도 있고 지시약 색깔은 되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 거의 안 나온다. 색깔이. 알겠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나온다 했는데 니네가 그런 걸 배웠다.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조금만 했더라도 무조건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지시약 색깔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기 있는 내용들의 전말이야. 잘 봐라.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 쪽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그 강의에 다 있어. 내용적인 강의는 예를 들어서 강전의 질과 약전의 질의 차이. 그러니까 강산 강염기는 거기다 전류를 통하는 도선을 넣었을 때 강한 전류가 흐르고, 그지? 약산 그 다음에 약염기는 약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그림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산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자. 두 가지 산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게 이온화 된 거라면 쟤는 몇 가산일까요? 일가산인 거 눈치채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런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몇 개를? 이렇게 세 개를 떨어뜨린 거죠. 맞아요? 근데 이쪽은요. 이런 애를 떨어뜨린 거야. 몇 개를? 역시 세 개를. 그런데 왼쪽은 모두 이온화 됐죠. 오른쪽은 하나밖에 이온화 안 됐죠. 그럼 누가 강한 산이다? 얘가 강한 산이다. 또 하나,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수예요. 지수. pH 지수. 알았습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이 살짝만 언급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 말 들어봐요. 이것이
pH 지수라는 값인데 이 값이 어떤 특징을 갖나 잘 보세요. 이 pH는 이 뜻이라는 겁니다. pH 1 이러면 얘의 농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H 1은 얘예요. 2는 뭐냐 봤더니 얘예요. 이게 뭘까요? 로그 함수인 거예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따로 배웠어요? 로그 함수? 아직 안 배웠어요? 미하고 지수라는 거 상용 로그 안 배웠어요? 로그 함수를 안 배웠는데 사용하는 걸 어떻게 배워요? 아니 로그함수는 애초에 1학년 교육과정이 없어요. 알았어요. 예,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쓰는 건 알아요? 이렇게 쓰는 건? 마이너스 1승으로 쓰는 거죠.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쓸래요? 10에 마이너스? 그러네요. 그럼 몇 분의 몇? 1000분의 1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럼 봐요. 얘보다 얘가 몇 배 세요? 그럼 얘보다 얘가? 좋아요. 그럼 1은 3보다 몇 배 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로그함수예요. 사실은 이 pH라는 수소이온 농도가 너무 작아요. 숫자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5승만 해도 10만 분의 1이잖아요. 그걸 0.000에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pH 5 해버리면 10에 마이너스 5승인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는 얘기로 중성이 pH 몇인지는 알아요? 7. 그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pH 7은 수소가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7승이잖아요. 10에 마이너스 7승이라고요. pH 7은. 봐요. 쭉 내려가서 7이 되면 얘는 10에 마이너스 7승이고 이때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중성이느냐? 이 뜻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이 25도씨에서 물속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재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막 돌려돌려 흔들지 마세요. 굉장히 규칙이 숨어 있으니까. 제가 공존의 가능성을 알 때 비문학 지문이든 그런 것들은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걸 내거든요. 공존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과학이 대비되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들은 권선징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착하기만 해요? 악한 것도 있는 거죠. 선설이고 악설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몸에는 에스트로겐도 있지만 테스토스테론도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높으니까 여자거든요. 보면 25도씨에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얘들의 농도가 곱이, 잘 봐요.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항상 이렇다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둘의 곱이. 알았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얼마일까요? 둘이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수산화이온 농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지수거든요. 요거 얼마일까요, 그럼 요거? 요게 된다는 거예요, 13. 그럼 이 말은 뭐랑 같냐면,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된다?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4가. 그러면 얘가 지금 2라면 얘는 얼마일까요? 12가 되고 얘 농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랄까요? 10에 마이너스 7승, 그럼 얘 얼마여야 돼요? 7승, 그럼 pH 똑같다는 거죠. 이게 중성입니다. 그러면 위는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위쪽은? 얘들은 산성이에요. 얘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은 뭐가 되고 아래쪽은 뭐가 된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8이 있어요. 8.
그럼 10에 만해서 몇 승? 8승. 그럼 얘는 10에 만해서 몇 승? 6승. 그래서 얘는 6. 그러니까 pH든 pH든 지수가 7보다 낮으면 그 액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pH가 낮으면 산성도가 어떻다? 크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질문 하나. 야, 이건 나올 일은 없지만 너희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알려주는 거야. 3을 100분의 1배로 물을 부어서 희석시키면 pH 얼마가 될까? 그럼 물 얼마나 분명해야 돼? 아니야. 100분의 부피를 100배로 키운 거지. 희석시킨 거야. 농도를 100분의 1로 줄였어. pH 3을 1을 100분의 1배로 물 키면 3이 돼. 3을 100분의 1배로 물 키면 5가 되겠지. 이 차이가 10의 2승 차이라니까. 다시 말해볼게. 얘가 1000분의 1인데 봐. 얘 100배 농도가 세면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고. 그럼 얘를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10만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pH 얼마야? 5지? 맞잖아. 10의 마이너스 5승. 야, 10의 5승을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뭐 돼? 모르는구나. 얘들아, 잘 봐. 야, 3이 농도가 진해, 1이 진해. 몇 배? 100배. 그래. 그럼 2를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누가 될까? 3. 그럼 3을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6. 야, 1에서 3이 몇 차이야? 2. 10의 2승. 그럼 3을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5. 그래 5지. 태야 얘가? 그럼 5를 100분의 1배로 희석시키면 7. 7이 아니라고. 왜요? 7은 중성이잖아. 아. 물을 분다고 수소이온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어. 그래서 7에 가까운 값이라고 그래. 깜짝. 배웠네. 학교에서 안 나요. 야, 로그 함수가 그거야. 로그 함수가 수렴 함수. 물을 계속 붓잖아? 그럼 7은 죽어도 안 되고 7에 가까운 값으로만 가는 거야. 다시 봐봐. 여기 봐봐. pH 8을 100분의 1배로 물 키면 뭐가 될까? 10이 될까? 7. 맞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7을 넘어가 버리면 얘는 이미 산이 아니야. 염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6을 100분의 1배로 물킨다는 얘기야. 그래도 7을 못 넘어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pH, pOH 지수는 물키면 어디로 향한다? 7로 향하는 거야. 7로 몰려가는 숫자가 얘들의 지수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봐요. pH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을수록 산성도가 크다라고 외우세요. 알았니? 그럼 강산은 약한 산보다 pH가 크다 작다? 그렇지. 그걸 외우시라고. 그만. 그 얘기 알겠습니까? 자,